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토 공해공대학의 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연구 테마는 다이렉트 매스 폴리콘덴테이션 오브 알리파틱, 아로매틱, 코폴리 에스터에 대해서 이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엘락틱 애시드, 이와 PLLA는 지방적 폴리에스테로로서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로서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과거 PLLA는 수술용 공학사나 BDS 등 의료용 재료로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범용 플라스틱으로서의 일반 용도의 전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분해성을 지닌 우수한 생분해성 재료이지만 기존의 범용 플라스틱과 비교해 볼 때 폴리락틱 애시드는 몇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기존의 범용 플라스틱에 비해서 열적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며 또한 높은 결정성으로 인해서 그 기계적 물성이 다소 감소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와 공중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블렌딩을 통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저는 특별히 지방적 폴리에스테르인 폴리락틱 애시드에 아로마틱 하이드록시 애시드인 마세릭 애시드와 그 다음으로 페닐락틱 애시드에 주목을 해서 이러한 폴리락틱 애시드의 결적 안정성을 높이고 또한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킬 목적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절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이전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폴리락틱 애시드의 중합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락틱 애시드의 호모폴리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합성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다우카길 폴리머 회사가 최근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러한 락틱 애시드의 열분에 의해서 다이머인 락타이드를 만든 다음에 락타이드의 대환중합에 의해서 고분자량의 폴리락틱 애시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환중합의 경우에는 락타이드의 모노머로서의 락타이드의 정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락타이드의 정제에 대해서 비용이 들고 또한 공정 절차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한 바가 있는데 먼저 모노머인 락틱 애시드를 사용해서 거기에 저희가 사용한 특별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검토한 촉매를 도입해서 락틱 애시드에서 올리고마를 거쳐서 직접 중축합 방법에 의해서 분자량 10만 정도의 폴리락틱 애시드를 얻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분자량 10만보다도 더 높은 분자량을 갖는 폴리머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또한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서 PC, 즉 결성화 온도와 또한 멜팅 포인트 그 사이에서 고상 중합을 행하여 분자량 약 60만의 높은 분자량을 갖는 폴리락틱 애시드를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폴리락틱 애시드의 기계적 물성과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로마틱 하이드록시 애시드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연구 절차로서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메소드 1과 메소드 2의 이러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고분자량의 알리파틱, 아로마틱 공중합성의 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메소드 1은 먼저 락틱 애시드의
올리고말을 만듭니다. 올리고말의 분자량은 대략 5에서 8량체 정도의 락틱 애시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모노가 넣어서 아로마틱 하이드록시 애시드로서 대표적으로 만데릭 애시드와 이 만데릭 애시드는 천연 가격이 저렴하고 천연적으로 생분해성을 가지며 천연 알파 히드록시탄으로서 열적 안정성을 만데릭 애시드는 페닐기를 갖기 때문에 락틱 애시드의 열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본 실험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락틱 애시드의 올리고마에 만데릭 애시드를 도입한 다음 속매로서 틴 클로라이드 디하이드레이트와 이와 같은 몰킬의 파라토렌 설포닉 애시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용매를 사용하는 방법과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무용매하에서의 중합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용매를 사용 안 하려고 하는데 분자량이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에 디페닐 이서와 같은 용매를 사용해서 본 실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중합 온도는 180도였고 30도로 18시간의 중합 조건에 하에서 메서드 1에서는 단지 탈수 중축합에 의해서 결과를 얻어서 이에 재신전을 하여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다 호모 폴리락틱 애시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다 높은 분자량과 물성 개선을 위해서 메서드 2와 같은 연구도 진행을 하였는데 이 방법은 메서드 1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서드 1에서 사용했던 디페닐 이서와 같은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가마도로서 폴리머에 포함되어 있던 솔루션을 전부 약 95% 이상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용매를 제거한 다음 온도를 120도와 140도까지 낮춰서 가급적이면 공중압체의 결정화 온도 부분에서 보상중합을 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실험 절차에 의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조성비에 만데릭 애시드를 사용해서 락틱 애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테이블 1에는 메소드 1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속면으로서는 틴 클로라이드 디하이드레이트를 처음에 10g에 대해서 0.3%를 도입하였고 또 용배로서는 디페닐 이서를 10ml 그리고 180도 30도로 20시간의 종합 조건에 의해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얻어진 GTC의 결과와 분자량의 결과와 또한 이 조성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톤 NMR에 의해서 컴포지션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만데릭 애시드의 비율이 컴포지션이 증가함과 동시에 분자량은 반면 리니어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만데릭 애시드의 단위가 늘어남과 동시에 PG 글래스 트랜지션 포인트는 점점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멜팅 포인트는 처음 97배 3일부에는 141도 부분에서 나타났지만 그 뒤에는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것이 이 공조합체가 비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톤 NMR의 경우에 의해서 조성비가 조성비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 실험에서 사용한 촉매량에 따른 중합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촉매량을 변화시켜서 같은 메소드 1에 의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촉매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는 중합도가 상승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0.3웨이트%일 때가 가장 중합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실험에서는 틴 클로라이드 디하이드레이트를 0.3웨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서드 2, 즉 용매를 제거한 후에 보상중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때 조성비로서는 락틱 애시드에 의해서 만데릭 애시드가
15%를 도입해서 검토해봤습니다. 그때 분자량은 메서드 1에 비해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TG도 메서드 1의 경우에는 61도 정도였는데 64도, 65도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멜팅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여전히 비결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톤 NMR에 대한 검토 결과 구성비도 처음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저희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만데릭 애시드는 락세미제로서 L타입과 D타입 그리고 LD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먼저 이 방법은 메서드 1에 기초한 방법이고 실험 조건은 메서드 1과 일치합니다. 그때 아로마틱 하이드록시 애시드로서 사용한 L타입이 만데릭 애시드와 D타입이 만데릭 애시드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 소론 부분에 맞춰서 페닐 락틱 애시드를 사용해서 이러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L타입과 D타입을 구분해 볼 때 D타입의 경우가 분자량 변화에 있어서는 약 1.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그러나 TG의 경우에는 D타입이 L타입에 비해서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성비도 역시 처음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GPC, NMR 그리고 PGA 그다음에 인수용도를 사용해서 물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조성비를 알기 위해서 프로톤 NMR을 측정한 것인데 프로톤 NMR의 만데릭 애시드의 페닐 B와 그다음에 조성비는 이 C 만데릭 애시드의 메실 B와 또한 락틱 애시드의 B 매칭을 사용해서 조성비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DSC의 프로파일을 나타내겠습니다. 앞에 테이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DSC 세컨드 스캔인데 처음에 이것이 97대 3 여기서 말씀드린 3은 만데릭 애시드 조성비로서 PLLA 100%의 PLLA 폴리락틱 애시드의 경우에는 처음에 pH가 약 56도 정도에서 나타났지만 이 만데릭 애시드의 조성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리니어하게 TG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멜팅 포인트는 처음 97대 3인 경우에 141도 정도에서 나타났지만 그 뒤에는 거의 비결정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TGA의 열분석 결과를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있는 선이 이것이 100%의 폴리락틱 애시드로서 이것에 비해서 열분의 온도가 이 세 개의 선은 97대 3, 94대 6, 90대 10으로서 조성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크게 개선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50, 72대 28인 경우에는 분자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증가의 경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메서드 1에서 얻어진 폴리마를 공중합체를 필름으로 만들어서 필름을 만드는 방법은 플로로포름에 용해를 하여서 샤레에 캐스팅해서 충분한 건조를 거친 다음에 인스트럼에 의해서 텐사일 프로퍼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 저희가 기대했을 경우에는 락틱 만데릭 애시드의 조성비가 커질수록 처음 호모폴리락틱 애시드보다도 훨씬 증가된 그런 특성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서는 97대 3인 경우에 인정률이 약 5배 정도로 기존의 호모폴리락틱 애시드보다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볼 때 저희가 호모폴리락틱 애시드의 열적 안정성을 개선하고 또한 기회적인 특성을
향상시켜서 물성과 가공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숲에 해유기를 갖는 만들의 개수나 그 다음에 콜린 락틱 개수를 도입해서 그러한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결과로서 거의 모든 공정업체가 이별정성을 띠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또한 아로마틱 하이드록시 애시드가 증가함과 동시에 분자성 저하나 그 TG와 TD, 디컴포지션 팩터는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서는 90주 대3인 경우에 그 인자율이 230%로 약 호모폴리머에 대해서 5가의 증가율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